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죠. 저희 큰아이가 고등 진학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게다가 지난 겨울방학부터 저번 주까지만 해도 도서관에 도시락을 나르다 보니까 제가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학교에서 저녁도 먹고 야자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어서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초등 수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저희 막내가 올해 6학년이 되었는데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이가 아닌지라 공부를 시키는데 제가 좀 애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심하든 선행이든 제가 엄두를 못 내고 그저 학교 진도에 맞춰서 예습 복습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본 응용서를 한 학기에 한두 권 푸는 정도로 집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 겨울방학에는 6학년 진학을 앞두고 이 아이의 수학 학습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고 올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목표는 수학 구멍을 찾고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꾸준히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제 기준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물론 구멍을 찾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방학만큼 좋은 시기도 없겠죠. 하지만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언제라도 즉시 실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이 수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이 아이의 수학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산 속도가 느리다. 문제풀이가 정리가 안 된다. 문제풀이가 정리가 안 되니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찾기 힘들다. 문제풀이 정리가 안 되니 당연히 식을 잘 못 세우고, 식을 잘 못 세우니 어려운 문제풀이를 싫어한다. 수학 학습 시간이 짧다. 일단 생각나는 것들은 이 정도네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아주 기초가 없는 수준은 아니고요. 어딘가 구멍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 응용서의 정답률은 80~90% 정도이고 학교 단원평가는 95점 내외로 받는 지극히 평범한 수준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학원도 안 보내면서 말이에요. 겨울방학이 끝나면서 제가 이 아이에게서 보게 된 변화들은 이러한데요.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쓰게 되었고, 자신이 대충 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자기 수준에서 나름 어렵게 느끼는 준심화 문제도 오랫동안 고민해서 풀어보고 성취감을 매일 느끼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앞으로도 더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고,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겨울방학 동안 제가 진행했던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겨울방학 동안 5학년의 복습 다지기를 한 후에 6학년 1학기에 예습을 했는데요. 제가 이 아이의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고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문제풀이 과정을 모두 노트에 쓰고 스스로 오류를 찾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일단 기본 문제를 풀 때는 딱히 풀이 과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후에 틀린 이유를 스스로 빨간 볼펜으로 적게 했어요. 계산 실수를 했더라도 아예 그냥 실수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수를 할 때마다 기록을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잦은 계산 실수를 하는지 알게 되어서 조금 겸허해진다고나 할까요? 힘들게 풀어놓고 하찮은 실수로 틀리는 것을 자기도 마음 불편하게 받아들여야지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숫자를 잘못 보거나 정삼각형을 정사각형으로 잘못 보는 어이없는 실수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도 느껴야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아이의 이런 실수들이 지금은 완벽하게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필요했던 문제는 답을 그냥 고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원리를 손으로 꼭 써보게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렇게 개념을 이용해서 풀이 과정을 잘 쓴 것은 엄청나게 폭풍 칭찬을 해줘야죠. 기본 개념 문제를 풀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노트에 풀이 과정을 쓰게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라도 전부 쓰게 했어요. 과정에서 어이없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틀리게 되니까요. 이런 문제는 약분을 하는데 나눗셈 기호를 그대로 두고 약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노트에 쓰게 할 때는 반드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글로 쓰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쓰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틀렸을 때 빠르게 오류를 찾을 수가 있고, 식이 길어지면은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하니까 문제풀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딱딱 정리가 되어서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도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이 과정에서 한 것은
아이가 틀린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나서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준 것이에요. 물론 제가 먼저 풀이 과정을 보고 아이가 찾을 수 없는 개념일 것 같다는 것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을 잘못한 것은 스스로 고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풀이 과정을 헷갈려 한다던가 도형의 넓이 공식 같은 거를 까먹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개념의 오류가 있는 부분들 말이에요. 문제를 풀면서 그때 나오는 개념의 오류들을 찾아서 아래 학년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찾아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넓이 공식도 다시 외우게 하고 필요하면 아래 학년 연산도 찾아서 며칠간 쭉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념서나 연산 문제집을 4학년 것부터는 이렇게 쭉 꽂아두고 아이가 부족한 것들을 찾아서 그때그때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아이가 연산 속도가 느리다고 했는데 딱히 연산 속도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수학학습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계산 실수니 뭐니 크게 문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연산 문제집도 풀리다 말다 했었는데 저희 큰아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정확하고 빠른 연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공부를 시작할 때 시간을 재면서 연산을 하루에 한쪽이나 두 쪽씩 풀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무조건 걸린 시간을 타이머로 재서 쓰게 하고 있어요. 아직 순진해서 그런 건지 시간 재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면서 화장실 갈 때라던가 물 마실 때는 타이머를 딱딱 끄기도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자체로 늘어지는 것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이 아이가 예전에 수학 공부했던 교재를 다시 펼쳐보고 제가 정말 빵 터지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참 유튜브 시작하면서 영혼이 털려 있을 때라서 더 그랬겠지만 아이가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머릿속에 어떻게 배운 것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갈 수 있었겠어요? 이 교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아이의 머릿속도 그랬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식을 잘 정리를 하라는 둥, 잘 세우라는 둥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었겠죠. 지금은 노트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풀이 과정을 쓰고 문제집에는 이렇게 답과 틀린 이유만 표시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면서 학습을 하니까 어려운 문제는 질색팔색 하던 아이가 조금씩 도전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새 아이들을 집 공부로 수학을 시켜보니까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구멍난 것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어른이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교육자라도 부모님보다 더 잘 도울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는 이 최상위센을 풀고 있는데요. 이 최상위센은 심화서라기보다는 준심화 수준이어서 아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가 하기에는 정말 도전하기에 최적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풀고 있거든요. 성취도가 저희 아이와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큰 난관 없이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